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6년도 첫 추경 예산인 동시에 민선 8기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마지막 추경 예산이며 우리 9대 의회 의원들께서 우리 9대 연수구 의회 의원들께서 심사하는 마지막 추경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반영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한 구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사업 예산이 지역 현안의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또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혁신과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에 4월 6일 개수 조정 및 의결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가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 혁신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정수 스마트 혁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혁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050만 원을 증액된 5,8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요인은 집안 탐사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25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009만 원이 증액된 7억 4,0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연수구 특별 집안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집안 침하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내, 과거, 집안 침해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 등 안전 점검을 위한 특별 집안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집안탐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를 받아 상수관 폐활 등이 발생했던 특정 구간에 대해 집안 점검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 예산은 1,400만 원이며 국비 700만 원, 시비 350만 원, 구비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혁신과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숙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저는 그 스마트 기반 조사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반 그 조사 사업은 우리 관내에
그 집안 침하 발생 고위험 구간에 우리가 이제 지표 투과 레이더라는 이런 등을 활용해서 집안을 전수조사 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사람 신체를 그 초음파로 보듯이 차량용 GPR 장비를 통해서 지표를 투과해서 집안 동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확인된 동공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그걸 메우는 작업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예전에 침하 발생했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굴착 공사가 있어서 특히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40km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집안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뭐 가장 뭐 특징적인 것은 약간 큰 도로 위주로 사거리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싱크홀이나 집안 침하 현상이 이게 원도심에도 보다는 국제 도시에 좀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집안 조사 용역이 시설될 이렇게 필요성이 좀 느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안 침하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AI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 AI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걷는 이렇게 보행자들이 굉장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교차로나 또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닥형 그 보행 신호등 이 설치가 확대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민 만족도 높은 것으로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최근에 여기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설치된 바닥 신호등의 일부가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먹통 상태이거나 뭐 LED의 그 모듈이 파손되는 이런 방치되어 있는 이런 거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제보가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다수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인천 지역에 스마트 신호등의 자전 고장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설물의 설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세는데 철저한 유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설치되는 그 바닥 신호 등에 대한 총 개수하고 설치 연도별 현황을 좀 이렇게 좀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1년 동안 접수된 고장 민원 건수나 그에 따른 주요 고장 원인 뭐 이런 거가 혹시 우리 연수구에 발생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현재 42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3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기간은 저희 연수구에서 무상유지보수를 하고요. 3년이 지나면 인천시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이나 이런 쪽에서 바로 이제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바로 들어오면 저희 과로 일단 먼저 연락이 오고요. 그러면 시 관련된 경우에는 시에다 바로 통보를 하고 있고 저희 연수구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겨울철이 끝나고 나면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장애들이 조금 있어서 이번 주에도 한 건 접수가 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언론에서 인천 지역에 스마트 신호등 자중 고장을 문제 삼고 계속 지금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연수구에는 지금 421개의 그 바닥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연도 아까 보니까 3년 무상으로 유지 보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인천시에서 유보가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421개 연도별 현황 이런 걸로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현재 가동 중인 이 관내 그 바닥 신호등의 전체에 대해서 즉각 현황 파악도 하고 특별 전수조사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1년에 뭐 15개, 20개 정도가 이렇게 고장이 난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게 어쨌든 점검 매뉴얼 이렇게 도입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속한 전수조사로 인해서 안전보행 환경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 동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뭐 거기에 좀 부연적인 것만 조금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마트 기술 기반 지반 조사 사업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용역 사업이 한 1억 정도 이게 추가되어 있고 지금 26년 지반 탐사 지원 사업이 1,400만 원 중에 국비 한 700에다가 시비 한 350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조사 범위가 관내 도로 한 40km 한 5개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가지고 충분한 조사인지 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뭐 그건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해 보입니까? 아, 네. 이번에는 고위험 지역으로만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1,400만 원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 파열된 부분만 포인트로 찍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내년에 지반 조사가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총 지반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내년에 전수 조사를 전체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항상 뭐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도 뭐 조사 그게 있고 하다 그러지만 상시 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그런 그 이유가 나는 좀 이게 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왜 추경에 왜 이렇게 본 예산에 안 태우고 이게 추경에 이게 편성됐을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작년 10월 20일에 부서가 신설되었고요. 지반 조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GPR 장비도 있지만 위성 장비라든가 다른 센서를 활용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기술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최적화인지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작년에 본 예산에 제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26년도 4월 계약을 의뢰해서 5월 준공을 좀 목표로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그 기간이 좀 짧아 보이는데 그 기간에 어떻게 이게 조사가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아, 네. 사업 전체 기간은 예. 2개월이고요. 예, 예. 지금 벌써 3월 말에 그 계약 심사나 일상 감사 의뢰 등을 벌써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좀 실시를 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장마철 전에 집안 치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장마철에 집안 치마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하려고 시간을 조금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뭐 우리 스마트 이제 이 혁신과가 이제 지난해에 생겨서 이제 본 예산에 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본 예산에 담아서 상시적으로 우리 집안 안전 관리를 좀 체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스마트 혁신과에 대한 제9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스마트 행정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교육 중인 전성우 송도도시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창재 송도기반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도시관리과 송도기반팀장 이창재입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의 사무관 교육에 따른 부재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6쪽 세입 예산입니다. 송도도시관리과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2건으로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0억 6,136만 9천 원 대비 10억 2,833만 6천 원 증액된 120억 8,9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송도국제도시 자전거 횡단도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교차로내 자전거 횡단도 구조 개선을 통해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교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도 6809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송도 6809 이관에 따른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는 이관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의 위탁관리에서 구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직접관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용역기간 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을 함께 참여하게 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향후에 다시 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기 위한 과정임을 말씀드리며 이를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경제청과의 분담 비율 유지를 위해 구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62쪽 송도 6809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원 녹지 대행 사업비입니다. 녹지 유지관리 작업용 전기 화물 트럭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천만 원에 대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라공원 및 송도 33호 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교체 및 동선 재배치, 포장 정비 등을 통한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특교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상하는 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 사업입니다. 감동 여비 및 준공 개최를 위해 시설부대비 3,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7쪽에 첨단 4호 근린공원 체육시설 조도 보강 사업입니다. 첨단 4호 근린공원 체육시설 내 조도를 보강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 신청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숙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송도 국제도시 자전거 횡단도 구조 개선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송도 국제도시 자전거 횡단도로 구조 개선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특별 교부세 5억을 우리가 이제 편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송도 국제도시는 워터프론트 자전거 교량이 곧 완공될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규 자전거 코스를 선정하는 등 자전거에 관련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군본 구조 개선 예정지인 170개,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대상들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주요 업무 사항으로서 라이딩 앤 워킹이라고 그 자전거 코스를 발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예산 사업이고요. 그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지금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를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전거는 아직 사실은 출퇴근 수단으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가 활동에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교통 수단이잖아요. 그 향후 노후에 대한 파손, 자전거 도로의 복구를 비롯해서 그 자전거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활성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6809 오수 중계 펌프장 유지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는 보니까 유지 관리 방식 변경에 따른 편성목에 이게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증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보니까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부서 뭐 용역 발주 이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연수구 이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반 이게 바뀌잖아요, 용역 발주로. 네. 그러면 그 부분에 한 몇 년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는 일단 금년 중에 1년으로 네네, 보고 맞습니다. 계세요? 네.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이런 부분에 또 뭐 전문 또 지식이라든가 그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이 뭐 1년이면 좀 어떻게 보면 충분한지 그 네. 부분이 좀 따르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좀 그한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편성목의 변경 내용이라 제가 이제 보면서 이 부분의 향후에 운영 주체가 뭐 어떻게 지금 계속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운영 방식 그 변경에 따른 거에 시설관리 안전성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좀 점검하시고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 기영서 의원입니다. 그 뭐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제 사업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른 그 예산 변경 편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262쪽의 하단에 보면은 그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이 되는 일이 이제 사업 편성이 이루어졌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부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청과의 지원 비율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당초에는 오순계 펌프장 관리를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예산 과목을 편성했었고, 경제청과 그의 비율이 인건비는 5대5, 그리고 경비와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75대25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용역 발주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일반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를 구분하면서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공단 운영 시 인건비는 5대5지만 관리 용역을 그 할 경우에는 시설비로서 75대25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천만 원 부분이 정교화물 트럭을 구입하는 비용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단부 얘기를 죄송합니다. 공원 녹지 지금 분야 말씀하신 건데요. 네.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공단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편성을 처음에 이제 잘못한 사항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에서 직접 그 자산 취득비를 세워서 구입하는 사항. 예,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데서 항상 뭐 저도
신중을 좀 기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상하는 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 사업관련해서 시설 부대비가 360만 원이 지금 신규 편성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공사는 2월 11일 날 착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준공식을 4월 20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시설 부대비가 추가 들어간 거는 저 이유가 감독 여비하고 준공식 개최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잡으실 때 이게 다 예상될 수 있었던 항목들 아닌가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추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좀 사업 초기에 설계부터 뭐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좀 그 살펴봐 주시길 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송도도시관리과에 대한 제9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송도 국제도시 환경이 구민들께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송도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정숙현 송도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입니다. 연수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생활지원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산서 26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0억 5,195만 1천원 대비 200만 원 증액된 190억 5,39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 소통교육 책자 제작을 위하여 공중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비를 기존 3억 5,2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한 3억 5,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도생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영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 200만 원 책자 제작비 해가지고 올라온 게 그 추경 성격이 좀 맞나요?
저희도 세우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원래 본 예산에 들어왔으면 더 적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그냥 하기 뭐해서 책을 나눠주면서 좀 교육 자료로 쓰려고 요번에 본 아무튼 예산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기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송도에 이제 신규 입주 단지에 대한 교육용으로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세대수 차이가 있잖아요.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세대수에 비례해서 좀 배분이 되는 건가 아니면 똑같이 공통적으로 배부가 되나요? 이 책자는 세대 입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관리 주체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선관위용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PPT로 이제 파일로 작성해 가지고 배부할 생각입니다. 교육용으로 전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파일도 예. 전달을 하고. 예, 필요하다면 입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충분히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송도 생활지원과에 대한 제9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살기 좋은 송도 국제도시를 조성함에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승준 송도 스마트 도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연수구의 고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7억 8,360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인력 운영비 세부사업 중 시간 선택지 임기제 다급, 영상 촬영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4,403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영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영서 의원입니다. 이게 시간 선택제 다급 인건비 부분이 9개월치가 지금 편성된 거예요.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영상 촬영하는 그 이제 공무원이
작년 12월 1일자로 이제 연수구 의회로 전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결혼에 따른 이제 신규 채용을 하는데 금년도 2월에 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승인 배치 승인이 이제 2월에 났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저희가 확정이 되면 채용제에 따라서 임용을 이제 하게 되면 한 9개월 정도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예상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충 이제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9개월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셨네. 일단은 계산을 그러면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 영상 촬영에 대한 공백이 좀 있었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 이제 팀의 인력을 활용해서 이제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했는데요. 어쨌든 뭐 구정 홍보라든지 저희가 그런 활동들은 이제 저희 주요 뭐 행사들은 다 뭐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홍보소통실에 대한 제9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환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 예산인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 총 예산은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 사업에 12보조금 1,000만 원, 폭염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12보조금 6,150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 통제에 따른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에서 27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 총 예산은 24억 3,663만 3천 원으로 기존액 대비 1억 6,3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3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입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2025년 12월 16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특정 업무 경비 중 재난안전 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안전관리과 직원 19명에 대한 특정 업무 경비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발생 시 신속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1,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시설 및 기기운영입니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서버 노후화와 행정안전부 표준 배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기존 서버 교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서버 교체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214쪽 폭염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구민 및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수냉장고 운영, 폭염 예방 키트 및 물품 지원 등으로 폭염 예방 활동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 특별 발생 시 취약계층의 안심 숙소 이용료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영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기영서 의원입니다. 273쪽에 그 임시 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이 이제 12천만 원이 내려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건가요 이게? 갑자기 뭐 이재민이나 일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구호를 해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게 매년 근데 발생했던 매년 그런 편성을 순간이 하긴 아니- 하는데 지출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는 좀 꼭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그거에 따른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의 예산 집행이 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서버 교체 해가지고 1,2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침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갖고 저희가 내고연한이 이게 9년인데 저희가 2014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갖고 내고연한 지나긴 했는데 그래갖고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따로 내려오고 해서 좀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독촉 뭐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고장이 나 있거나 그런 상태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러면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폭염 예방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폭염이 심화되고 있고 또 전기료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기후 취약계층이 더욱 위험이 노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생수 냉장고와 폭염 예방 키트 사업의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예방 키트나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그 노인 일자리 분들한테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송도변 축제 시 그때 주민들한테 많이 배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냉장고 같은 경우 작년에 10군데 했었는데 올해는 한 20군데 정도로 늘려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이 폭염 숙소 이용료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이용 현황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에 다른 폭염 예방 활동으로 예산을 전환을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심숙소 같은 경우에 1일 8만 원 지원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6가구가 지원 신청해서 운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지원되는 건데 저희가 올해는 폭염이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취약계층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서 안심숙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전관리과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에 대한 확보와 예산 효율적인 이런 집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제9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평소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주택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7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44억 5,3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앙골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종료에 따라 보조금 정산 절차로 회계 법인의 검증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뭐 주택가는 뭐 딱히 지금 뭐 추경에 특별한 뭐 예산은 없어 보이고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그 앙골마을 지금 그 도시재생 리들 사업이 그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 그 하는 것 같은데 사업 종료 이후에 시설 운영 뭐 공동체 유지 등 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 연수구에 어떤 관리 계획은 뭐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로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공모라든가 해서 지원받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지원받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뭐 그 외에 그런 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의 중재 역할이라든가 그런 지원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금액도 그렇고 추경에 뭐 많은 금액이 아닌데 뭐 도시 재생 사업 이후에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좀 평가하고 사후 관리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주택가에 대한 제9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성순 청소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입니다. 연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는 306억 3,440만 1천 원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재활용 배출 수거 체계 개선 사업, 자가형 분리수거대 운영 사업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통계목 간의 예산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 배출 수거 체계 개선 사업, 자가용 분리수거대 운영 사업비 사무 관리비에 마을환경 관리인 운영 물품 구입비 및 홍보비에서 재활용품 전용 봉투 제작 방식 전환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5,4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5,478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마을환경 관리인 활동 보상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숙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수급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뭐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수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급과 관련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1인당 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수구의 분위기 및 보급 상황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좀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이번 이런 기회를 해서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좀 시원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3월 둘째 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뭐 전쟁이 일어났어도 뭐 이런 재료나 이런 거에 수급상의 문제는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는 그 언론에서 이제 뭐 그런 예상되는 전쟁에 따른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그런 추측성 기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뭐 종량제 봉투 폭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화제성 기사를 내보내면서 또 저희 연수구 주민들이 워낙 그 언론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투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또 예측들을 하셔서 어느 마트에 이제 뭐 봉투가 3시간 만에 모두 동이 났다. 제가 이런 내용도 듣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풍기 현상이 일어나긴 했는데, 저희가 발빠르게 이제 앱으로 신청을 받던 것을 1층 현장에서 이제 신청 받는 걸로 빠르게 전환을 했고요. 그런 사재기가 이제 2~3배 이제 앱으로 신청할 때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을 막고 현장 판매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그 판매하는 곳에도 계속 지금 출장을 가서 저희 연수구 봉투를 잘 찍어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수급에 문제가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처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우리가 이제 특수한 상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 연수구가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에 대한 재고 현황과 또 향후 문제는 없는지에도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쓰레기 봉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구체적인 이런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쓰레기 봉투가 없을 때는 뭐 그냥 봉투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환경부 장관님께서 미리 언론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정부에서 말을 해서 시민들의 그 불안을 더 조장시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자체의 사항을 잘 모르시고 하실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저희는 어쨌든 봉투를 찍어내고 있고 그 봉투를 이제 사재기를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그렇게 이제 수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에는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거 현황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편성목 좀 변경이 있어가지고 보니 재활용 배출 수거 체계 개선 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그 마을 환경 관리인 운영 물품 구입비 5,478만 원 감액이 좀 되고 활동 보상비로 5,478만 원이 증액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네, 이 감옥에 이제 5대5로 매칭해서 시비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 소재지 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가 더 내려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시에서 올해는 그 시비를 줄 수 없다라고 연초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운영 물품 구입비를 감액을 하면은 사업 추진에는 뭐 지장은 없으신 거예요? 네, 그 운영 물품이 이제 그 재활용을 담는 이제 비닐봉지인데 전에는 비닐봉지 색깔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근데 색깔을 넣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좀 단가를 낮춰서 이 활동 보상금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면은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마을 환경 관리인과 우리 동네 깔끔이 그 노인 일자리 업무 그 역할의 그 차이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도 저기 노인 일자리 깔끔이 사업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 올리는 것들은 좀 지양을 시키고요. 그 주변 청소라든지 비닐을 갈아 끼운다든지 이런 단순 작업으로 해가지고 그 2인 1조로 해서 조를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마을 환경 관리인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좀 제기되는 게 많았었잖아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이제 시작한 지 올해 이제 1분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별 다른 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이시네. 하여간 뭐 마을 환경 관리인의 활동 시간을 뭐 조정해서 취약적으로 집중적 관리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지금 뭐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그것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루에 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그 저희가 보급한 그 재활용 수거대가 있는 곳에 수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주변에 또 뭐 담배꽁초도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하니까 그 주변을 좀 정리를 하고 꽉 차 있는 것은 빼내서 다른 비닐봉지로 끼워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재활용 분리 배출 관리가 현장에서 뭐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역할 구분과 취약 구역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제9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위원, 자치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98만 7천 원을 증액한 13억 359만 6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면 피해 인정자가 3명이 추가됨에 따라 성면 피해 구제급여의 12보조금을 5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78만 7천 원을 증액한 17억 9,561만 9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각정 약수터의 추가 지정에 따른 자외선 소독기 전기요금을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면 피해 구제 급여 대상자가 기존 11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증가함에 따라 12보조금 5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안전 예방을 위해 홍보물 추가 제작 및 야생동물 포획틀 구매 등의 운영 물품 추가 구입비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숙경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의원입니다. 저는 그 성면 피해 구제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이 편성된 성면 피해 구제의 사업에 대해서 성면 피해 인정자가 기존에 11명에서 14명으로 그 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 이게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규 인정된 2명과 유효기간 갱신에 인정된 1명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런 경위와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성면 그 피해 대상자는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성면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이라든가 그 총 관리를 하는 부서고요. 그쪽 부서의 어떤 그 아까 피해 3명이 어떤 신청을 하여 그 인정을 받은 상황이로 이 사람들의 병원비하고 생활비들이 일부에 증액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신규 인정된 2명과 유효기간 갱신으로 해서 1명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명만 지금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한국 병원비하고 또 생활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예, 2명이 생활비하고 병원비가 나가는 거고 한 명이 예, 기간이 연장된 분은 병원비만 병원비만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지정되는 거구나. 예, 어쨌든 성면 질환은 우리가 특성상 잠복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현재 이제 추진 중인 이런 계획 중인 추가 피해자 발굴과 또 지원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지금 뭐 들어와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성면에 관련해서는 좀 구에서도 하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게 좀 더 그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있고 저희가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혹시 본인들이 지금 성면에 대한 병을 잘 모르는 분들도 어떤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나 홍보 같은 걸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면 피해 구제 예산이 불용된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제 성면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새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인 발굴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환자 외에도 또 성명 관리 쪽에서도 저희 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뭐 지금 그 야생동물 보호 관리 지금 뭐 950만 원 정도, 54만 원 이게 뭐 편성이 징역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지금 이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 원인이 뭐 갑작스럽게 편성된 이유가 어떨까요? 최근에 그 너구리에 대한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의 프로젝트를 갖고 부상당한 너구리들을 포획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15개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정도 민원이, 그러니까 너구리 민원과 또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뭐 홍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추경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도심 내에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주민 불안 해소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금 광견병 미끼 그 예방약 살포 예전에 그런 것도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는 계획은 뭐 연내 어떻게 집행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봄 가을에 하고 있고요. 지금 예. 4월달에 지금 배포할 상황이고 또 11월달에 배포할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뭐 승기천이 상급수에서 1급수로 이게 쭉 이렇게 됐다고 홍보를 이제 많이 이제 해서 우리 뭐 구민들도 1급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게 그걸 하는데, 지금 뭐 그 버들치도 방류하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우리가 방류를 하고 나서는 뭐 생태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까지는 아직 저희가 제도적으로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그 물고기 외에도 어떤 그 조류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센서스 같은 것들을 한번 올해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들이 어느 기간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를 가끔 요즘에 이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꼴인데, 보니까 물고기도 물고기인데 굉장히 조류가 많아졌어요. 보니까 네. 오리류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뭐 우리가 버들치라든가 이런 거 방류를 하면은 이거 먹잇감으로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좀 솔직히. 그래서 어떤 생태 그 관리가 좀 되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상수에서 이게 물을 흘려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1급수가 꾸준하게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영서 의원입니다. 285쪽에 지금 뭐 환경보전과 관련돼서는 세출 예산이 한 페이지 정도인데, 그 위에 보면 약수도 자외선 살균 소독기 전기요금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30만 원이 추가 편성됐어요. 본 예산에서 지금 36만 원 편성됐던 게.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좀 뭔가요? 작년에 그 팔각정 약수터가 신규로 추가 지정한 사항이고요. 그 약수터를 뭐 공사를 하고 지금 전기를 인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월경에 고지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예산액을 작년 본 예산에 좀 추정하기 좀 어려워서 좀 어떤 좀 이번에 추경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이제 약수터 신규 지정은 이미 작년에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 거기에 일부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 이래서 추가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네. 예. 비록 금액은 작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의견 잘 받아서 저희가 좀 더 예, 완벽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기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제9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주민이 조화로운 쾌적한 생활 환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영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김영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정부현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1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6,7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25년 온나라 및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세월행정상담센터 운영 등 위탁사업비 정상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2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정부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5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9,5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통합관제센터 및 생활안전 CCTV 유지관리입니다. 2026년 생활안전 CCTV 환경개선공사에 459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기울어진 CCTV 폴 2개소를 정비하고 도로 확장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폴 1개소를 이전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인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민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혁 의원입니다. 그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개인정보 배상 책임 보험 관련해서 이게 일단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보 범위가 개인정보 배상 책임, 그다음에 정보통신 보안 배상 책임, 미디어 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도가 이제 10억 정도 되는 배상 보험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배상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어떤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대응할 때 어떤 그런 비용들을 좀 노출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네. 번호가 노출돼 가지고 이제 단체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이제 그
처리 담보 비용이 이제 1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지출이 가능하고요. 공무원들은 노출돼 있을 경우에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꼭 이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민간에서 또 유출이 됐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저희 쪽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유출이 네. 됐을 때 공무원들에 의해서 유출이 됐을 때 배상 보험. 공무원에 의해서. 네네. 네. 그럼 이게 그 보험이 발생 기준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청구일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보통은 즉시 알 수 있다기보다는 보통 한 뭐 1년 이렇게 2년 시간이 지나고 아는 경우도 좀 빈번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 이거는 네. 예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유출이 됐다는 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하고는 별개로 시간하고는 이제 상관이 가능합니다. 없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2023년도부터 이제 시행했던 건데 올해 처음 이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번처럼 1년마다 어떻게 보면 갱신하는 매년 형식으로, 갱신 매년 해야 갱신하는 됩니다. 형식으로. 네. 그러면 지금 구청 안에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보장은 가능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영서 의원입니다. 먼저 저기 세입 예산부터 한번 좀 질의 드릴게요. 그 저기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918만 6천 원이 지금 세입 편성됐어요. 요것에 대해서 내용은 정산 반환금인데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건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 사업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매년 이 부분이 이렇게 정산 반환금이 반환되는 이유가 예, 저희가 이제 이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그 온나라 유지보수라든지 공통기반 및 재복구 유지관리, 그다음에 세월 행정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1년에 한 2억 정도 지출을 매번 계약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일일이 이제 1년 운영을 해보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1년 운영을 해보고 나머지 반환금이 거의 요 정도 매년 이제 요 정도 반환금이 정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 전체에서 그 각 지자체별로 배분돼서 지급돼 오다가 그 부분이 운영 결과 남게 되면 이렇게 네, 각 맞습니다. 지자체에 이만큼 전국적으로. 배당이 네, 된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은 뭐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다. 뭐 크진 않겠 하지만 그래도 면밀히 따지면 이 정도 예산 또 미리 삭감하거나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그 세월 사업단 쪽에서 저희 쪽이 이제 입찰을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추산하는 금액을 저희 지자체에다 다 뿌리는 거라서요. 그 사이즈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까 한번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개선 대책이 있을지 좀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출 예산 289쪽에 뭐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그 개인정보 배상 책임 보험이 지금 행정정보 처리 확대에 따라서 책임성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혹시 이런 그 관내에서도 유사한 보험 같은 거는 없나요? 그런 아닙니다. 것들 지금 시부터 저희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 이제 한 군데 정도만 남는 한 구만 남게 되고요.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것이 이제 뭐 물론 보험의 책임 보험의 중요성은 강조되는 건 맞다 그러지만 혹시 또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여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한번 살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연수여고 학생들이 이제 정책 제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에게 몇 가지 제안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백석현 팀장님과 또 비롯한 관계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좀 나갔었는데요. 함께 나가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이제 CCTV를 좀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고 학생들 통학로랑 또 주민들의 산책로가 안전 확보가 좀 더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설치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현장 방문을 같이 하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재배정으로 3억 5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00% 반영을 해서 6월 안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6월 안이요? 네네. 네. 그러면은 보통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 될까요? 지금 이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장 실사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 달 중순이면 이제 설계로 해서 시행 가능하고요. 네. 보통 이제 공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한 35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네. 60일 이상으로 조금 잡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소리 숲길 그리고 동춘일동의 푸른 송도 배수지 공원 여기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또 시작하고 완료되면은 타부서처럼 좀 공문으로 저한테 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제9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은 행정정보 기반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에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는 4월 6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